안녕하세요. 교정 전문의 박열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반대교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대교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반대교합은 이렇게 어금니를 꽉 물었을 때 아래 앞니가 위 앞니를 덮는 경우를 반대교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상교합은 어떤 모양일까요? 네, 정상교합은 이렇게 어금니 물면 위 앞니가 아래 앞니를 살짝 한 2mm나 3mm 정도 덮는 것을 정상교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반대교합이 있는 분들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심미적인 문제와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데, 심미적으로는 반대교합이 있을 때 위 코 옆부분이 살짝 꺼져 보이고 아래턱이 나오는 그런 얼굴 모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 이런 느낌을 주는 분들도 있고요. 또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다가 음식물을 드시거나 어금니를 꽉 씹을 때 이렇게 아래턱이 나오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인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소화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교합이 있으면 어금니로 씹는 기능과 앞니로 끊어먹는 기능이 아무래도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반대교합이 있는 여자분들 중에 소화 기능이 약한 것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발음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앞니가 똑바로 물리지 않기 때문에 특정 발음을 할 때 발음이 새거나 자연스럽지 못한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확연히 발음이 부자연스러운 것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남들이 눈치채지는 못하지만 본인 스스로 일정한 정도의 발음의 부자연스러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턱 관절에 부담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위아래 치아가 정상적으로 교합이 됐을 때는 끊어먹는 힘과 씹어먹는 힘이 충분하기 때문에 턱 관절과 턱 근육이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대교합이 있으면 끊어먹는 기능과 또 씹어먹는 기능이 아무래도 약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주변에 턱 근육이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턱 관절에 부담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반대교합은 왜 생기는지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전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또 가까운 친척분들로부터 이렇게 반대교합의 인자를 타고나는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선천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유전은 아닌데요. 태어났을 때부터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반대교합의 인자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경우는 후천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선천적 또는 유전적인 원인이 없는데도 유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충치가 많이 생겼다면 예정보다 빨리 치아가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유치들이 빨리 빠지고 그 자리로 인접치아들이 원치 않는 이동을 하게 되면 아래턱이 앞으로 살짝 밀려 나오면서 반대교합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반대교합은 교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교정 시기는 언제가 적당할까요? 모든 치아 교정이 그렇다시피 이 반대교합의 교정도 이른 시기에 하는 것이 좋지만 특히 더 조기 교정이 중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기에 교정을 해야 교정받는 아이들도 힘들지 않고 또 치료도 비교적 쉽게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기별로 나눠서 반대교합의 교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6세나 7세 정도 이른 나이에 반대교합을 발견하고 치과에 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른 나이에 교정을 하러 오게 되면 뺐다 꼈다 하는 가처식 교정 장치에 의해서 비교적 쉽게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정 기간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개선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가장 좋은 치료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놓치고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교 정도가 돼서 교정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이 경우는 교정은 가능하지만 그 교정의 가능성이 첫 번째 경우보다는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교정의 난이도도 조금 더 올라가게 되지요. 대학생이 된 다음 또는 성인이 된 다음에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때가 되면 교정의 가능성은 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심지어는 반대교합이 많이 진행돼서 이렇게 주걱턱 증상이 나타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교정만으로는 개선이 힘들고 양악수술과 같은 턱수술을 같이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반대교합 교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더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반대교합 교정을 할 때 발치도 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덧니가 있거나 돌출립이 있으면 생리를 발치하고 교정을 하는 경우가 있죠.
반대교합도 마찬가지로 그 치열 상태나 위아래 턱뼈의 관계에 따라서 발치를 하고 교정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 반대교합 교정을 하게 되면 얼굴 모양도 변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반대교합은 위 코 옆부분이 좀 꺼져 보이고 아래 턱이 살짝 나와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정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이 개선이 되면서 입 모양과 얼굴 모양도 살짝 개선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우리가 얼굴 모양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지는 치아 배열 상태와 또 주위의 위아래 턱뼈 관계도 같이 정밀하게 검사 내지 분석을 해봐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교정 전문의의 상담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반대교합 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슷한 증상 가지신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박열 원장의 치아 교정 TV도 구독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